아마 충분히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 친구예요, 그 친구가. 굉장히 좀, 아까도 정의롭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당시에, 상원이의 정의는 아마 그런 에덴이나 그런 약간 이상적인 그런 걸 꿈꿔왔던 걸로 충분히 꿈꿀 수 있는 친구라고 나는 기억을 합니다. 윤상원이하고 나하고 대화가 된 거는 내가 먼저 노인과 바다의 책을 읽고 나서 윤상원이한테 이 얘기를 꺼내니까 그래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게 뭘 의미하느냐, 희망을 얘기한 거예요. 희망, 미래에 대한 희망이 무엇인가를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면은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얘기가 됐던 거고요. 우리가 이제 71년도 삼수를 해가지고 대학을 진학을 했는데, 삼수를 하니까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은 대학 3학년이에요. 우리는 이제 프레시맨이고, 진짜 친구도 없고 둘이서 쓸쓸하게 이제 뭐 대학이라는 곳이 기대했던 것만큼 재미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점심시간에 둘이 만나면 교양과정부니까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 만나면은 구 도서관 앞에서 도시락 먹으면서 야, 이 학기 등록금 가지고 가서 장사나 해야지 뭐 이게 재미없어 대학 다니겠냐라고 하는 차제에 그때 뭐가 있었냐면은 김대중 그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 출마를 해가지고 광주에 유세를 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상원이도 그러고 나도 그러고, 상원이는 그때 당시에도 아마 정치가에 대한 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꿈이 애교관이다 하면서 아버지가 그때 카세트를 하나 사줬어요. 우리 재산 1호예요. 케네디 그 연설문 있죠. 그거를 날만 틀어놓고 그대로 하면서 오빠가 그래가지고 아침에는 여상고 거기서 계림동서 제가 2학년 때인가 살았는데 3학년 때 살았는데 날마다 거기가 테니스도 좋아해가지고 테니스 치고 오빠가 그 자기 꿈이 애교관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김대중 대통령이 그 당시 신민당 후보가 되고 대통령 출마를 하죠. 그래가지고 박정희 씨하고 이제 둘이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데, 그때 이제 부정선거가 판치고 그런다 그래가지고 대대적으로 대학생들이 참관인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나오고 이제 상원이는 야, 우리가 여기 빠질 수 없다. 우리가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가서 참관인으로 가가지고 부정은 이루어지지 않게 우리가 감시를 하자. 그래가지고 그 당에다가 우리가 신청서를 냈어요. 오빠가 선거 때문에 저기 해남이나 어디를 가버려. 그러면 형사들이 우리 집 오거든요. 그러면 아버지가 오빠를 데리러 가. 형사들이 아버지를 안 하면 돼. 그게 그거 하지 말라고 아버지는 하면은 오빠가 그렇게 하고 토론이 벌어져요. 토론이 벌어지면은 어마어마하게 무사요. 벌벌벌벌 옆에서 떨어요. 우리 아버지도 보통 아버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접으러 나중에는 오빠한테 지거든요. 항상 오면 그 토론, 정치 이야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도 이제 또 적당하게 뭐 할 일도 없고 그러던 차제에 그 히랍 그 오이디푸스 대왕이라는 것을 축제 연극으로 말하자면 작품을 선정해 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우리가 그 연극반에 가니까 이미 중요한 배역들은 다 끝나고 우리가 도중에 들어갔더라고. 갔는데 이제 그래도 빈 중요한 자리가 몇 개 있어서 거기서 이제 그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윤상원이 맡은 역할이 테이레시아스. 그 테이레시아스라는 예언자는 그 히랍 극에 많은 작가들의 작품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눈먼 예언자예요. 내가 처음으로 한 연극이 에우리피데스 작품의 더 바코스의 여신도들이라는 작품을 내가 대학 1학년 때 처음 배우를 했는데, 그때 내가 맡은 역할이 테이레시아스예요. 그러니까 연극에서 맡은 배역이 같다는 것은 사회에서 맡아야 할 배역이 같다.
있다고 나는 딱 생각을 했어. 상원이가 해야 할 배역, 맡았어야 할 일을 내가 해야지 돼. 라고 지금 내가 이제 거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 이상향이 바다라면 자기가 발 딛고 서 있는 언덕은 현실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늘 이상과 현실의 갈등 속에 있는 경계선, 그 경계선에 선 사람이었을까. 바다가 보이는 언덕인데 윤상원이가 태어난 곳은 인곡이다. 말하자면 숲이 우거진 골짜기에서 넓은 세상, 바다가 보이는 언덕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간다. 그런데 상원이랑 우리가 정말로 즐겁게 자주 불렀던 동요가 있다. 그 동요가 바람 부는 언덕을 향해서 가자, 비 내리는 들판을 뛰어서 가자, 이런 동요가 있는데 그거하고 너무 어울리는 그런 호인 것 같다. 그 이제 77년인가 78년인가 아무튼 상원이가 졸업 4학년 때 취직을 하겠다고 해서 서울 상경을 해요. 근데 하루는 상원이가 잠깐 어디 갔다 온다고 그러더니 나갔다 오더니 원서를 20개 가져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금융단 연수, 이렇게 은행들 원서를 한 7개 주워 모아서 왔더라고.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나도 어디로 진출할 거에 대한 몇 군데 시험 봐가지고 떨어지긴 했지만은 그 결심을 안 하고 있는데 그걸 가져와서 하나 고르라는 거예요. 이거 같이 시험 봐가지고 우리 은행 취직이라도 하자. 그래서 내가 이거 보니까 나는 아는 게 농협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농협 원서를 딱 죽게 드니까 사실 상원이가 농협을 하고 싶었던가 봐. 근데 내가 먼저 죽게 되니까 상원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 너하고 경쟁할 수는 없지. 나는 너 집을 한 채 사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주택은행을 딱 죽게 들더라고. 주택은행 간다고 그래서 마치 우리 그 계림동 녹토점 바로 옆에가 조그만 양복집이 있었어요. 형 나 빨리 가급적이면 빨리 내려올게. 그러고 올라갔어. 괜찮은데 취업을 딱 하고 난 뒤에 내려오면 아버지한테 물어볼 때 아버지께서 지가 뭔 딴 생각이 좀 있는갑대.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버지로서는 충분히 방어가 되지 않을까 싶다. 이게 내 마지막 효도라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고민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정 얘기 내가 알고 있었거든. 집에 장남이라는 거, 동생들 이런 형제들의 뒷바라지를 자기가 해야 될 처지라고 하는 거, 부모님 기대가 높다는 거, 이런 여러 얘기가 있는데 자기는 부모님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일단 취업은 했다가 다시 현장에 가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무원으로서 사무 노동 운동도 할 수 있는 거다. 꼭 공장 노동자만 되는 것이 최상의 길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정확히 모르니까 정말 이놈이 운동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나한테 접근하려고 하는 건지 그걸 알 수가 없잖아. 그때는 뿌락치가 워낙 많았어. 그때 이제 윤상원 열사도 그때 서울에서 내려와 가지고 공장 다니고 있었잖아요. 공장 다니고 있었는데 박규순 열사가 계속 찾아가서 약 강학을 같이 해달라고 하니까 최종적으로 승인한 것이 약 10월경입니다. 10월경. 그래서 윤상원 열사가 그때 10월 달에 승낙을 하고 그때가 윤상원 열사가 그 하남공단에 한남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한남 스트로플이라고 하는 회사에 이제 위장체에서 다니고 있을 때인데 지식인이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건 굉장히 힘들거든요. 우리는 아직 학생이지만 거기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당당한 사회인으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고 야학을 함께 하겠다 왔기 때문에 굉장히 존경스럽고 또 당시에 본인은 자기 신분을 속이고 일용 노동자도 그들과 함께 삶을 하면서 일용 노동자로서 재미있게 말씀을 하시고 하는 모습에서 당시로서는 좀 존경스러운 감을 느꼈고 그리고 이제 야학에 참여하면서 그분은
앞으로 이제 약 주변, 약이 있었던 천주교의 바로 인접해서 광천 시민 아파트라고 아주 서민 아파트죠. 그 아파트에 방 한 칸을 얻어서 살 구상까지 같이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존경스러웠죠. 이제 우리한테 제일 기억나는 것은 전태일 열사의 분신 장면을 원래 상훈 형이 광대에 끼가 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수업을 했는데 유일하게 딱 그 장면만 바로 엊그제 일어났던 일같이 생생하게 생각이 나는 거죠. 그 결연하고 정말 투쟁의 의지에 찬 그 얼굴로 이렇게 그 어떤 형식으로 표현을 하셨냐면 그런 것들을 꼭 연극 배우가 연극을 하듯이 신나 기름 붓고 불 붙이고 이런 그 A4 용지를 확 잡고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근록진법을 지켜라. 거기까지. 나는 무엇인가 이상한 것을 생각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종교가는 엉터리다. 무엇인가 진실된 생을 추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진정으로 영혼의 세계를 찾기 위해 발버둥 쳐야 한다. 모든 것을 주고 얻는 한 가지 행복은 이 세상을 떠난 차원 높은 영원한 행복이 아닐까? 그것을 찾아야겠는데. 윤상훈 동지한테 종교가 뭐냐라고 내가 물어봤을 때 카톨릭이라고 얘기하고 살레시오 고등학교를 나왔다고 하더라고. 그게 무슨 학교냐고 내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카톨릭 계통의 학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정확히 이해를 했고, 이제 나도 그 당시에 성당을 다니고 있었거든. 동대문 성당에 다녔어요. 그때 신부님이 김승훈 신부님이셨어. 사대단에. 그래서 뭐 그렇다는 얘기도 하고. 어쨌든 본인은 이렇게 좀 마음이 잘 정리가 안 되고 이러면 성당에 가서 기도를 하면 마음이 참 편안해지고 포근해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나한테. 사실 저는 그때 당시 그 로마에 있었기 때문에 5.18 현장을 직접 접하지 못했지만 그때 당시 상황은 우리나라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더 적나라하게 매스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거의 10일 동안 톱뉴스로 방송했었기 때문에 텔레비 방송국에서 어떻게 정말 참혹하게 매를 맞는 장면, 끌려가는 장면, 피투성이가 된 학생들 참 마음이 정말 아렸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윤상훈 열사에 대해서 들었을 때 참 대단한 청년이구나.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정의를 위해서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윤상훈 열사가 살레시오 학교 동문이었다는 것을 알고 굉장히 자랑스러웠고 또 긍지가 대단했습니다.